안녕하세요. 노동 읽어주는 남자 그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국회의원 김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훈 노무사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께 복잡하고 어려운 노동 이야기를 기사와 현장 사례 그리고 관련 법률과 판례를 중심으로 핵심 쟁점을 쉽게 전달하며 인사이트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김주영의 노동 읽어주는 남자. 첫 번째 주제로 무거운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요 언론에서 잇따라 보도가 됐죠. 네, 끝나지 않고 있는 택배 노동자의 과로 그리고 사망 사고가 생각이 나는데요. 오늘 다뤄볼 노동 이야기는 택배 노동자 관련 기사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6월 14일 새벽 5시 30분경 출근 준비 도중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이틀 만인 16일 새벽 5시 10분경에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뇌출혈이 심한 상태로 수술조차 할 수 없었다. 매일 7시 넘어서 퇴근한 남편의 업무 일지엔 오후 6시 전 퇴근으로 적혀 있었다. 회사 측에서는 주당 작업 시간이 55시간이었다. 그리고 지난 3월 건강검진에서 지병도 있었다. 산재 신청하면은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기사인데요. 엄밀히 말하자면 아직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만 분명한 것은 택배 노동자의 과로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항노총 위원장을 할 때 우정 노동자들이 1년에 평균 17명 이상이 사망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택배 현장에서 유독 사고들이 이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이어지는 사고의 노동 환경들은 어떠한 것인지 그 열악한 노동 환경들에 대해서 같이 대담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만 본다면은 유족 측의 입장은 고인께서 주 71시간 근무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회사에서는 주 55시간을 일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긴 한데 분명한 것은 주 55시간 근무도 굉장히 장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산업재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고용노동부 고시에서도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이 택배 노동자처럼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하는 등의 그런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회사 측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일반 기사님들에 비해서 약 17% 정도 일을 적게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 정도 적게 한 것이 주 55시간 근무인 거예요. 이거는 주 52시간 이상의 업무 시간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이렇게 주 52시간 이상의 일반적 근무가 반복되는 과로사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른바 까대기라고 하죠. 그 분류 작업, 작년 사회적 합의문 부속서에 따르면은 2022년 1월 1일부터는 택배 기사가 분류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급여 명세서를 보면은 분류 작업에 대한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분류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이렇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 문제, 이 택배 기사님들의 과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 노무사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쟁점이 되는 부분이 두 번째였습니다. 분류 작업 개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등 택배 기사 보호를 위해 필요한 택배 원가 상승 요인은 개당 170원임을 확인한다. 노동자 측에서는 이 170원이 운임에 가산이 돼야 된다는 거였고 사용자 측에서는 이미 분류 작업 개선에 투입된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 서로 해석의 차이가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노사정 주체들이 합의의 쟁점 사항들을 축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명확하게 해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말 어렵게 도출한 사회적 합의가 정쟁이나 기타 여러 사유로 인해서 입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해야 하겠고요. 실제로 노동이사제도입과 같은 내용이 사회적 합의를 이뤘음에도 정쟁 속에서 입법이 지연되어 왔던 그런 사례처럼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잠깐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대통령 소속 경사노위에서의 의결사항, 즉 사회적 합의죠. 이와 관련된 안건을 국회에서 심사할 때는 경사노위에서 의결한 사항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한 법입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에 대한 기사를 배경으로 여러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노무사님, 네. 이 기사에 대하여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마디로 정리한다면은 일 때문이다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 개인의 어떤 그 기저질환 문제로 이 사건을 축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사회적 합의는 반드시 이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그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말씀 나눠봤는데 이렇게 정리가 되는군요. 주무부처에서 상시 점검 그리고 불시 수시 점검을 해야 하겠고요. 사회적 합의 이행 실태 조사를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인 이행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택배 노동자의 이어지는 사망사고 그리고 사회적 합의 이행의 중요성에 관한 내용을 배경으로 조영훈 노무사님과 함께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렇게 첫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국회의원 김주영이었습니다. 네, 조영훈 노무사였습니다. 김주영의 노동 읽어주는 남자.